JSA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지, 그리고 귀순병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뒤에도 총을 발사했는지 여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이 CCTV를 유엔사가 원래 오늘 오전에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입장을 다시 번복해서 내일 다시 공개하겠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희로 국장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당초에 그 유엔사가 공개하기로 했던 동영상의 길이가 26초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26초 가지고는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없다. 좀 더 앞뒤 상황까지 다 합쳐서 좀 더 긴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브룩스 사령관인데 지금 이 사령관이 지금 없습니다. 국내에 없습니다. 어디가 있죠? 일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정되지 않았던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밟고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내일로 연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가 된 이유, 사실 계속 연기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뭐 유엔사는 공개하려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추측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합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절한 적 없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이다라고 지금 이희로 국장이 얘기해 줬는데요. 뭐 다른 또 뒷이야기나 추측 가능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중에 발표하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유엔사하고 우리 합참하고 양자관의 의견이 불일치가 있고,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일단 북한군이 우리 병사가 그 MD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북한 쪽에서는 10m밖에 시간이 없었고 우리 쪽에 와서 50m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병사가 MDL을 넘은 다음에도 북한군이 총을 쏘았다는 게 아마 그 CCTV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건 북한이 불리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러진 다음에도 총을 쏘았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왜 그러면 우리 그 병사가 MDL을 넘었을 때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 사격이라도 해가지고 엄호 사격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또 이제 유엔사 입장에서는 합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현재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교전 규칙을 유엔사 교전 규칙이 아니라 한국군 교전 규칙으로 바꾸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상반간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에 귀순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초소하고의 거리, 그다음 우리 초소하고의 거리, 우리 초소의 거리가 공간이 더 여유가 더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 이국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위쪽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총알을 맞았다. 그런 검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넘어와서 그 사건 현장이 약간 좀 언덕 지형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넘어와서 넘어진 상황에서 언덕 위쪽에서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온 다음에 사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CCTV에 담겼을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병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총격을 가한 것도 문제지만 총격을 가하면서 그 북한 병사들이 쫓아오면서 아예 군사 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잖아요. 물론 3명이 다 넘은 건 아니지만 일부는 넘고 일부는 넘을 뻔하다가 주춤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형이 산입니다. 언덕이고 풀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MDL이다라고 딱 그어진 선이 없거든요. 이 추격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귀순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서 달려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돼서 주춤거리다가 이거는 우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막 뛰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선을 발견하고 탁 멈추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목표물을 쫓아서 달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남측으로 귀순병이 넘어온 상태,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총격을 가했다. 즉 남측으로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결정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종 교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환자의 뒤쪽으로 골반을 부시면서 우측 엉덩이 쪽에 이태풍 대방창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간 총알이 복부장의 전체를 휘둘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순병의 골반, 엉덩이 쪽에서 들어간 총알이 앞부분으로 관통될 때는 복부 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맞아서 위쪽 복부로 나왔다는 것은 엎드려서 쓰러진 상태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은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쓰러진 지점이 바로 군사분계선 남측 50m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측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남측에 총을 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진 상태에서 총을 쐈다는 것은 이 귀순자가 일단 MDL을 넘어서 우리 측 영역, 그렇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 영역에 넘어온 상황인데 추격조는 그 상황을 모르고서 사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남북 간에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그 위험한 그 어떤 대립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저는 이제 북한군이 왜 돌아갔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 북한군은 그 귀순병이 사살돼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렇죠. 끝까지 와서 신병을 데려갈 텐데 귀순병이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냥 돌아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더 이상 쏠 필요가 없어서 아하. 추격을 멈추고 되돌아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마 아마도 살아서 움직였으면 아마 계속 쏘거나 네. 그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죽었다 판단해서 더 이상 그 상황이 종료된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MDL을 넘은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촌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잠깐 교전 수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북한군의 사격에 우리 군이 단 한 발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한 발 정도는 좀 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가 교전 규칙을 관리를 해도 개정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대수보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 부분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조금 부인을 했습니다. 교전 규칙은 우리 군이 단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이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인을 했어요. 좀 예민하고 좀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네. 좀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남한으로 총알이 넘어오면 그렇죠. 경고 사격을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 이제 개정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청와대가 다시 말을 주워 담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전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측의 권한이 아니다. 유엔사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총알을 쏘려고 그러면 교전 규칙 개정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 상식으로는 총알을 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개정 논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워 담은 건데, 겁니까? 결국은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만드는 게 이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자칫하면 오히려 더 강경 대응, 그러니까 늘 여권 주지자가 얘기하는 게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을 하면 늘 이렇게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쪽의 지지가 많지 않습니까?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지금 대통령 얘기가 잘못하면 북한의 그 대응,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점. 일단 그걸 우려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JSA는 분명히 유엔사의 통제 권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칫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하게 되면 마치 이제 결국 유엔사라는 게 결국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또 한미 균열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해야 될 말을 우리 대통령이 했을 뿐인데 이마저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일단 교전 규칙은 분명히 개정되거나 개선되거나 바뀔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순간에도 북한군 귀순병을 직접 나서서 구출을 했던 그 대대장, JSA의 대대장,
이 권영환 중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구조에 앞장섰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왜 부하들을 내보내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당시에는 그 거리가 북한 초사와 불과 몇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부하들을 내보냈다면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갔다는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주한 미군들의 평가는 굉장히 슬기롭고 현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기준으로 보면 표창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볼 때는 우리 권중령 JSA 대대장의 이 행동, 부하들을 차마 보낼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갔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표창감이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위장성들이 이제 권중령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왜 지휘관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휘소를 비우고 현장에 직접 갔느냐라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질책이었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권영환 중령이 지금 현재 JSA 대대장이지만은 위관장교 시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JSA에서 근무했던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시 15분에 최초의 총성음을 듣고 나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내고 지금 이것이 확대되진 않겠구나라는 판단에서 상황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병사들이 다치는 것보다는 내가 지휘관으로서 책임 있는 노블리즈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 사지로 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그 귀순병이 넘어오는 순간은 길어야 10초 이내에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를 했고 이 양반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병들이? 그럼 이 양반이 이제 2개 소대를 일단 배치를 합니다. 북한군도 이제 병력이 배치됐고 쌍방이 대치된 상태였는데. 언제라도 저쪽에서 부대가 실탄을 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열상장교에서 그 귀순병 쓰러진 걸 잡았고, 우리 중령이, 권중령이 이제 중사 2사람을 데리고 방탄조끼 입고 들어갑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 귀순병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쏠 수 있으니까 그 권중령이 자기 방탄복을 입은 상태로 자기 몸으로 귀순병을 이렇게 엄호를 한 거고. 엄호를 하면서 병을 이제 이게 끌어나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겁니다. 적들의 그 총구가 몇 개겠습니까? 한 100여 개 총구 앞에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이 귀순병을 몸으로 막으면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표창받을 만합니다. 권중령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사 54기 75년생이군요. JSA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이제 전역을 그러니까 다른 부대로 발령을 한 달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정말 이 사명감과 희생 정신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영환 중령이 이 목숨을 걸고 구조한 북한군 병사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심장이 뛰는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아직도. 그런데 소변량이라든가 아니면 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호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럭비공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면 이렇게 닫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은 이거예요. 바이탈 사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바이탈 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단? 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면 혈압, 호흡, 맥박, 그리고 체온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국종 교수가 결국엔 그럼 살려낸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요, 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그 기생충, 여러 가지 합병 증세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예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는 이국종 교수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그걸 칭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 상황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석회균 선장도 거의
그냥 내버려뒀으면 뭐 죽을 그럴 사람을 살려냈고 이번에 그 귀순병 자체도 사실 실타를 그렇게 맞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오죽하면 북한군이 더 이상 추적을 안 하고 죽였다고 확신하고 그렇죠. 사살됐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정도인데 상황인데 그걸 이제 살려냈네요. 살려낸 건 대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7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JSA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리 남측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는지, 그리고 귀순병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뒤에도 총을 발사했는지 여부,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 이 CCTV를 유엔사가 원래 오늘 오전에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공개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입장을 다시 번복해서 내일 다시 공개하겠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희로 국장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당초에 그 유엔사가 공개하기로 했던 동영상의 길이가 26초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26초 가지고는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없다. 좀 더 앞뒤 상황까지 다 합쳐서 좀 더 긴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가 브룩스 사령관인데 지금 이 사령관이 지금 없습니다. 국내에 없습니다. 어디가 있죠? 일본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정되지 않았던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런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밟고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내일로 연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연기가 된 이유, 사실 계속 연기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뭐 유엔사는 공개하려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추측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합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절한 적 없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이다라고 지금 이희로 국장이 얘기해 줬는데요. 뭐 다른 또 뒷이야기나 추측 가능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일 오전 중에 발표하겠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유엔사하고 우리 합참하고 양자관의 의견이 부딪혀. 이제 유엔사 입장에서는 합참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현재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교전 규칙을 유엔사 교전 규칙이 아니라 한국군 교전 규칙으로 바꾸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상반간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에 귀순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초소하고의 거리, 그다음 우리 초소하고의 거리, 우리 초소의 거리가 공간이 더 여유가 더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 이국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위쪽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총알을 맞았다라는 그런 검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넘어와서 그 사건 현장이 약간 좀 언덕 지형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넘어와서 넘어진 상황에서 언덕 위쪽에서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고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일단 북한군이 우리 병사가 그 MD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북한 쪽에서는 10m밖에 시간이 없었고 우리 쪽에 와서 50m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병사가 MDL을 넘은 다음에도 북한군이 총을 쏘았다는 게 아마 그 CCTV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건 북한이 불리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쓰러진 다음에도 총을 쏘았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 왜 그러면 우리 그 병사가 MDL을 넘었을 때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위협 사격이라도 해가지고 엄호 사격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또 이미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온 다음에 사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CCTV에 담겼을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병이 남측으로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총격을 가한 것도 문제지만 총격을 가하면서 그 북한 병사들이 쫓아오면서 아예 군사 분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잖아요. 물론 3명이 다 넘은 건 아니지만 일부는 넘고 일부는 넘을 뻔하다가 주춤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형이 산입니다. 언덕이고 풀과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MDL이다라고 딱 그어진 선이 없거든요. 이 추격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귀순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격을 하면서 달려는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분계선을 넘었고